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방송의 생방송 무편집 영상뉴스의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병성 한문 선생님이시고 또 이 선생의 어문해석 자원한자를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서산 평생교육원에서 또 한문을 직접 가르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한자가 매우 어렵지만 한자에 대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이 방법을 또 최근 개발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박사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49년생인데요. 서산교육청 또 관내 학교에서 한 30여 년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퇴임했습니다. 예. 퇴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우리 한자 교육 체계가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좀 등한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와 언어의 참 그 근간을 이루어 있는 것이 한자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날 인성 문제도 결부가 되는 것 같고 또 언어도 학생들 아주 황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잘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데 요즘 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자 교육 체계를 좀 바로 잡아서 쉽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박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자 역사를 본다면은 한 AD 100년에 후한 시대의 허신이라는 분이 그분이 한자 체계를 바로 잡고 그 당시에는 한 540개의 부수를 가지고 글자 이 한자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내려다가 명나라, 청나라 때 와서 강의자전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214자로 부수가 줄었거든요. 반으로 줄었네요. 214자로. 그래갖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214자의 부수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540여 개의 부수가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탕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네요. 그래서 책을 또 이 책입니다. 매우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이는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이 바탕 한자, 바탕 글자라는 것을 배를 해가지고 여기 바탕 글자. 바탕 글자는 뭐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이루는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요소 글자들. 그러니까 마치 한글의 기억니은 그렇죠. 같은 그런 거네요. 그래서 214자의 부수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540여 개의 부수도 너무나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요소 작용을 해가지고 글자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 체계를 제가 잡아본 겁니다. 바탕 글자만 배우면 그러면 모든 학문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14자의 부수자뿐만 아니라 기타 요소 역할을 하는 글자들을 모아보니까 한 620자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글 음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이 글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뜻이 있다 또는 숨어있는 뜻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래야만 그 글자가 구성되고 합성돼서 다른 뜻을 갖고 오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평화할 때 평평할 평자인데 지금 이제 그 박사님은 해석해 놓은 게 수면에 떠있는 부평초와 물속으로 내려진 뿌리 모양. 야, 이 모양이 그리고 옆에 그림도 그려놨네요. 그렇죠. 너무 그림이 이제 이것이 각골문자 또는 전서. 옛날 그 각골문자나 전서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글자 이해하기 힘들죠. 수면 위에 평평하고 질펀이 깔려 있는 편안하게 바른 모양. 야,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면 어린아이도 그냥 이해하기 쉽을 것 같은데요. 맞다. 이것도 지금 조개패자 있잖아요. 조개패자 우리는 그냥 조개패로만 학생들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 돈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단독으로 쓸 때는 패총하는 그 조개의 뜻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성해서 만들어질 때는 이 글자가 돈과 관련돼요. 전부 다 돈과 관련돼요. 재화와 관련됩니다. 이건 그런 깊은 뜻을 알려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글자 합성돼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건 설명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형성된 글자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야, 이 책은 기가 막힌데요. 대단한 한 40년 교육에 계시면서 이제 뭔가 큰 작품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신 거네요. 나름대로 참 역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 지금 이제 교보문고랑 출판은 지금 다 돼 있죠. 학생들이 구입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한 40년 동안 그 한글 전형책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참 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어와 문화의 근간입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바탕에는 벌써 한자. 우리가 한자를 뭐 무작정 숭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자를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 말이 됩니까? 우리 문화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정말 한자가 그래서 한자의 중요성도 학생들이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도 시켜야 되고, 우리 문화의 근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성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고칠자자 같은 경우에 간단한 글자지만 몸기자에다가 칠복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몸기자는 사실 또 무릎 꿇린 자기 자신입니다. 또 자기란 뜻도 있어요. 리을자처럼 생긴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서 그래서 옛날에 그 참 시조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남의 흉 보거라 말고 제 험을 고치고 하자 하는 시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조를 바로 떠올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고 해서 올바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치는 건데 그냥 고칠 게만 해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거기서 글자 한자에도 많은 인성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 맞죠? 그렇죠.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암기로 그냥 한자를 배운 세대. 옛날에 하면 다 그런 시조도 그래서 몸기자를 고칠 게자를 다 떠올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 우리가 그 고시조 어떤 생각이 나더라. 자기 스스로. 지금 그 변할 변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부분이 말 계속 이어질 연자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아래는 칠복자요. 이것을 지금 교육하고 아주 굉장히 적절한 글자라고 봐요.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언행이 좀 잘못되면 매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무작정 때리면 안 되지만 교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지금 저 학생들 체벌 금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타일을 연자, 그다음에 아래 칠복자가 매로 쳐요. 종아리를. 정말 선생님이 옛날에는 정말 그걸 배를 때리는 걸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 미성숙자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타일르고 또는 참 종아리를 쳐서 이렇게 성숙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원리거든요. 그걸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오늘날 학생들이 이렇게 인성이 나빠지고 교권이 추락되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글자 하나를 정확한 뜻만 알아도 이것이 교육이 제대로 굉장한데요.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말로 사랑의 말로 타이르고 때론 뭔가 좀 회초리를 사랑이 담긴 회초리를 댈 수도 있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교육학 이론의 그 미성숙자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그 성숙자로 바꿔주는 것이 이것이 교육의 참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데 그걸 등한시하고 말을 교편 말 그대로 정말 참 사랑의 어떤 훈육의 입장에서 오냐오냐 하면 마마보이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참 그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막 선생님을 부타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형사 고소도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 배워서 자기 인성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 자체에서도 벌써 이만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그런데 그 말 계속 이어질 연자를 설명을 안 하면은 그런 구불만자라든가 변화할 변자라든가 또 사무할 연자라든가 연애한다 사랑한다 그것도 말 이어질 연자에서 그 의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요즘 참 사랑하는 사람끼리 밤새도록 핸드폰 들고 전화 계속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커플폰은 무료잖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 주고 받고 싶은 그런 말 계속 이어지려면 게다가 그 마음 진짜 말을 계속 이어주고 이어서 전화를 통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모할년인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사모할년 해주니까 사랑할년 하니까 이 의미가 와닿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지도할 때 이렇게 다 풀어서 맞게끔 설명해주면 좋아하는 걸 보고 박사님의 강의는 참 서산에 이렇게 뭉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귀한 진짜 보화 같은 강의인데요. 제가 이렇게 매년 한자를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미 세워지신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으신 어떤 그 영향도 있고 영향을 바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자라는 큰 결실을 이루신 거네요.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교육학도 좀 읽어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글자와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이 구태비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의 강남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 지금 한자 교육 열풍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남구청도 한자 교육을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또 한글협회에서 뭔가 막았을 때조차 우리는 이 한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머님들 또 강북, 서울 또 각 전국의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한자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서점가에는 또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도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한자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법 천자문 같은 거 정말 그렇게 수백만 권이 팔다서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한편참 반갑습니다. 왜냐? 그만큼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고 학생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찾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출판사들은 그 저자도 큰 일을 했어요. 큰 일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1년도인가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한 90여 프로가 학부모들이 한자 교육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려고 보면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학원을 쫓기다 보니까 미처 그 한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는 정말 아직 지금까지는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만 이렇게 맡겨놨는데 이제 바로 초등학교는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자 교육을 공교육해서 시스템에 교육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 그 한자라는 것은 어렸을 때 그때 한자 교육을 하면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고 망학도 안 되고 오래 기억이 되고.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지금 유치원 일본 이시 박사 같은 경우 논문을 보면은 거긴 벌써 유치원에서 논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5살.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르쳐 보니까 월등하게 다른 과목도 성적이 향상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면 어린 학생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참 득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실제 박사들이 그 논문에 의해서만 또 확인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40-50년 이렇게 등한했던 초등학교 한자 하루빨리 시급히 학교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박사님 그 손자분들도 어떻게 한자를 잘 하나요? 아주 관심 있고 잘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참 아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철이도 드시겠어요. 물론 할아버지로서 참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박사님이 실제로 보면 한자가 그 한글 같은 경우는 24자만 알면 모든 한글 다 읽을 수 있지만 한문은 뭐 천자, 만자, 10만자가 돼서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지금 중국에서도 유창하게 중국어 쓸 수 있는데도 불과 한 2000자면 충분합니다.
2천자요? 300자 우리 보통 일상 용어에서 쓰는 거 중국어 강사의 말에 의하면 300자만 알면 일상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자꾸 뭐 10만 자 되는 이런 생각을부터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300자가 뭔가 엑기스로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이 책에 나와 있나요? 예, 그 좀 축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자 정도는 너무 한 얘기고 적어도 한 1000자 정도. 초등학교에서는 1000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래도 막 한 1800자, 상용한자 정도는 알면은 상용한자 1800자 중에 우리 일상 언어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우리 충분하게 그러나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이제 좀 수준 높은 수준에 가면은 그러나 그건 뭐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사실 1800자만 정확하게 알아도 언어 생활을 그럼 또 이 박사님께서 또 서울 교육방송에 한번 또 테스트 어떤 강의로 언제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강의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열심히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다 같이 한자에 좀 관심 많이 갖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모든 전 국민이 한자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마지막으로 이 한자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신 철학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여기 시청자분들 소중한 것은 우선 초등학교에서 공교육화해서 한자 교육을 도입하자 하는 것은 아주 저희들 그 한자 교육 총연합회 주장 그거고 우선 초등학교 수준부터 해서 빨리 한자를 가르치자. 그러면 무슨 언어나 생활에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 이해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그 집안에서 아이가 출생하면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를 찾아서 이름을 창명합니다. 그건 뭐냐? 한자의 뿌리가 아직까지 우리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산시켜서 이제 우리 언어 활동, 문화 활동에 직접 생활화 시켜야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오늘 서울교육방송에서는 이병성 박사님 모시고 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병성 박사님은 바탕글자가 현재 강의자전 때 214자로 줄었지만 이 허신이 만든 514자보다 더 많은 600자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체계를 구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00자의 바탕한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성하신 책이 이 선생의 어문해석 자원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성 박사님 또한 서울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강의로 한번 선을 또 보이시고 또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어떤 한자 강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